주 확인학습 과제는 그 영역이니까 알아서 공부해서 오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알겠습니까? 네, 좋았습니다. 봅시다. 할 거 있나? 페이지 부릅니다. 125. 125. 홀짝, 지금 원래 과제였던 홀수 제대로 풀어왔으니까 선생님이 짝수번을 좀 해결은 해줘야 되는데 여기가 또 짝수번을 해왔단 말이지. 아이씨. 선생님이 해볼 만한 짝수번 있는지 한번 볼게요. 없습니다. 없어요. 자, 126쪽 갑니다. 126쪽은요. 127쪽은요. 하기 전에 126쪽 11번 별표 3개. 이거 그냥 외워야 되는 삼각형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특수각이 아니라 뭐지 이거? 이거 뭐지? 자, 이 도형이 나오는 순간 처음으로 나와야 될 단어 뭐다? 황금비. 우와! 선생님 그거 무슨 소린가요? 라는 표정으로 날 쳐다보면 겁나 억울합니다. 2학년 2학기 과정에서도 닮음에서 중요하게 다뤘던 도형입니다. 꼭지각이 36도이고 밑각을 2등분하는 이 도형의 가장 기본적인 패턴이죠. 근데 이 도형에 어떤 도형에서 쪼개져 나온 거라고 그랬죠? 정오각형. 그렇지. 정오각형에서 쪼개져 나온 도형이기 때문에 이 형태는 이것까지 덧붙여서 그림을 완성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그리면 정오각형이야. 정오각형의 도형의 성질들이 대각선과 대각선끼리 만나는 교점을 포함한 도형 안에서의 닮은비를 써보면은 그것이 곧 황금비가 됐었죠. 맞습니까? 기억나요? 정오각형은 이렇게 대각선 그리면 얘가 그대로 3등분점이 된다 그랬죠. 구해보니까. 그래서 108도가 36, 36, 36으로 쪼개지는 특징이 있었죠. 그래서 주로 보는, 자, 이거는 이번 문제가 아니고 그냥 정오각형 오랜만에. 그러면 닮은비를 뭘로 받느냐? 이 이등변 삼각형과 다른 쪽으로 그릴게요. 원래는 겹쳐 그리면 좀 헷갈리니까. 이 이등변 삼각형이 닮음으로써 닮은비를 찾아보면 그때 나오는 닮은비가 황금비로 쓰였다는 거죠. 이게 가장 대표적인 이 도형의 특징이었어. 오케이? 기억나 이제? 그래서 11번은 그냥 이렇게 이 정도만 해도 되겠죠? 아니야? 같은 길이 표시하던 거 기억납니까? 어디 같은지? 그 다음에 이제 파란색으로 덧붙이는 이 도형은 무슨 도형이 되나요? 사각형 중에 진짜 니네 죽어 진짜. 이것들 진짜 확 마 지금 어? 왜냐면 기본적으로 평행사변형인데 이웃탄의 변의 길이가 같죠? 원래 그냥 기본적으로 평행사변형인 건 알겠는데 이웃탄은 변의 길이가 같으니까 이렇게 마름모가 되는 성질도 함께 가져가셔야 된다. 그러니 최초에 주어져 있던 꼭지각이 36도인 이등변 삼각형의 한 밑각을 2등분한 이 도형은 정오각형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도형의 성질도 함께 익혀놓고 볼 줄 알아야 된다. 단순히 그냥 이 문제가 쉽다 어렵다를 떠나서 말이야. 직접 풀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살짝만 볼까? 살짝만.
맛만 볼까? 방향만 볼까? 자, 이 도형이 있는데 BC의 길이를 구하라고 합니다. BC의 길이 AB와 AC가 10이고 구하고자 하는 건 BC인데 어떤 특징 보이죠, 이 도형? 어떤 특징 보이나요? 이렇게 길이가 같죠? 어떤 걸 찾아야 된다고 그랬어? 꼭지각이 36도이면 한 밑각이 72도인데 72도를 또 2등분했으니까 여기가 36도가 나오고 여기 36도 나오고 여기가 108도가 나오고 다시 여기가 72도가 나오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아래쪽에서도 2등변 삼각형, 이쪽에서도 2등변 삼각형, 지그재그로 같은 길이가 계속 연결되는 이런 특징을 보인단 말이지요. 그치? 그러면 이변의 길이가 x다. 어떻게 할까? 그대로 여기가 x, 여기가 10 마이너스 x. 보여? 이렇게 푼 거 맞아? 좋았습니다. 그러면은 가장 큰 삼각형에서의 길이 B와 가장 작은 쪽에서의 삼각형의 길이 B 이렇게 닮은 비가 나오죠. 그래서 x제곱은 100 마이너스 10x x제곱 플러스 10x 마이너스 100은 0. 그러므로 x는 마이너스 5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25 떨어내면 마이너스 5 플러스 마이너스 5 루트 5 이거 됐습니까? 그 중에 이건 변의 길이기 때문에 뿔마 다 되는 게 아니라 x는 뭐다? 양수다. 고로 x는 마이너스 5 플러스 5 루트 5 해서 그냥 이 삼각형 안에서만 끝내지 말고 확장을 거듭해서 종호각형의 성질도 연결해서 한 번 더 복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요하다고 한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그 A4, B4라고 불리는 사무용 용지의 가로, 세로의 길이비 압니까? 알고 있나요? 사람들이 눈에 보기에 안정적인 길이비가 이 두 가지 황금비야. 방금 봤던 종호각형의 황금비 또는 1대 루트 2 라고 한데 안정적인 시각적으로 안정적인 가로와 세로의 길이비라고 하더라고. 넘어가자. 127쪽 13번. 너도 그냥 짝수번 질문 있으면 해. 13, 14번. 13번 먼저 봅니다. 자, 길이가 12cm인 끈을 두 도막으로 잘라서, 둘로 잘라서 두 정삼각형을 만들려고 해. 넓이의 비가 1대 루트 2야. 큰 정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구하라. 자, 처음에 주어진 길이 12부터 시작하면 여러분들 계속 이걸 다시 정삼각형이니까 3분의 1하고 이게 귀찮아지잖아요. 그래서 그냥 도형을 그리세요. 도형을 그리는데 넓이 비가 몇 대 몇? 1대 2죠. 그럼 닮은 비는 몇 대 몇? 닮은 비가 1대 루트 2야. 이해됐을까? 그러면 큰 정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구하라 그랬어. 그러니까 구하라는 건 큰 정삼각형인데 야 여기를 x라고 두면 이게 루트 2분의 x 좀 귀찮아지잖아.
하기 때문에 길이는 여기를 x, 여기를 루트 2x라고 두는 게 좋겠지. 근데 이제 물어보는 게 큰 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니까 루트 2x라는 걸 잊지 말자. 물어보는 건. 자,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합니까? x 더하기 루트 2x는 얼마예요? 이걸 더해서 3배 하면 전체 길이 12겠죠? 이해됐어? 다시. 요렇게 3배는 12니까, 이렇게 하나씩만 더하면 4겠다. 이걸 굳이 2차 방정식으로 풀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귀찮게. 괜찮아요? 그래서 1 더하기 루트 2x는 4. x값 그냥 구하시면 되겠죠. 해볼까? x는 루트 2 플러스 1분의 4. 분모 분자에 루트 2 마이너스 1 곱할 거니까 유리화하면 그냥 1 되고 털고 4에 루트 2 마이너스 1. 답이 이상해요, 선생님. 이상해, 안 이상해? 아니지. 아까도 말했잖아. 구하라는 건 루트 2x라고. 마지막에 까먹는다고. 객관식 잘못 풀면. 고로. 아이씨고. 홀더가.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돼? 루트 2x를 구해야 되니까 4 루트 2에 루트 2 마이너스 1. 8 마이너스 4 루트 2가 답이다. 괜찮을까? 굳이 2차 방정식 안 세우는 게 낫다. 그리고 여기서 2차 방정식 어떻게 세우냐? 난 오히려 그게 더 신기한데. 됐을까요? 넘어가도 될까요? 14번 봅니다. 모양과 크기 같은 직사각형 타일 8개에 8개가 240. 타일의 짧은 변의 길이를 구하라. 지금 타일 하나의 넓이가 얼마입니까? 진심? 진심 몰라? 이거의 넓이가 얼마라고? 저기 남는 것까지 해서 자, 모양 같은 직사각형 모양의 타일 8개를 요거 전체가 240이야? 아하. 타일의 짧은 변의 길이를 구하래요. 보자. 지금 알고 있는 건 이거 전체 넓이가 240이라는 거죠. 그치? 그런데 짧은 변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어요. 짧은 변의 길이. 그러면 우선 이게 가로와 세로의 관계를 좀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짧은 변의 길이를 x라고 하고 긴 변의 길이를 y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나올 수 있는 관계가 뭐가 있을까? 뭐가 있어요? 길이 관계에서. 길이로서는 어떤 관계를 세울 수 있을까? 길이. 길이에서는 4x의 길이와 2y 더하기 2의 길이가 같죠.
고로 y는 2x-1이다. 일단 요게 나왔어. 그 다음에 넓이 관계를 보면 넓이에서 보면 4x와 지금 요거 두 칸의 길이가 즉 요거 두 칸의 길이가 y랑 어떤 관련이 없잖아요. y를 y대로 쓰면 되겠죠. y 더하기 얼마? 2x. 이게 얼마야? 240이다. 그러면 y는 y대로 대입해주고 식 정리해주면 2차 방식 만들어지네요. 정리해볼게요. 4로 나누고 x에 y 자리에 2x-1 넣어주고 좌우변 4로 나눴으니까 는 60이다. 보면 4x제곱 마이너스 x 60이죠. 마이너스 60은 0. 인수분해 되죠. 4x, x, 4, 15 이쪽이 마이너스 이쪽이 플러스. 크로스 맞죠? 고로 x 얼마? x는 얼마? 4. 여기서 조금 불편할 수 있는 게 미지수를 하나 더 가지고 식을 정리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어디랑 어디를 비교한 거죠? 위쪽 변의 길이와 아래쪽 변의 길이가 서로 같다로 식을 세운 거지. 이렇게 길이 같다. 관계를 보면 x 4개 붙인 것과 y 2개에 2 더한 게 같으니까 요걸 찾아내는 게 핵심이었겠다, 이 문제. 그러니까 가로와 세로의 관계를 표현해야 되는데 미지수를 꼭 하나만 설정하라는 이유가 또는 그럴 게 없어요. 필요하면 미지수를 더 도입해도 됩니다. 대신 문자가 하나로 정리돼서 2차 방식 만들어지면 되는 거죠. 괜찮을까? 완벽하게 교과서 문제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교과서에서 이와 비슷한 조건의 문제가 활용으로 실려 있어요. 이렇게 조건을 잡은 거죠. 가로의 길이 서로 같다. 괜찮습니까? 좋았습니다. 원래 우리가 카메라를 선생님이 천장에 이렇게 설치했었잖아. 선생님이 어쩔 수 없이 지금 바닥에다 놓고 쓰다 보니까 저걸 천장에 다시 붙일까? 괜찮아요? 넘어가도 될까요? 더 없습니까, 활용? 질문 더 없어요? 그러니까 더 있어? 아니요. 없어? 그래도 16번 한번 볼까? 자, 보겠습니다. 아래 그림을 보면 점 P와 점 Q가 이동을 하는데 점 P는 A 출발 몇 초 2cm, Q는 B 출발 몇 초 3cm. 동시에 출발했을 때 오각형의 넓이가 258이 되는가. 좀 보면 어렵지는 않은 것 같아요, 상황이.
x초 후의 상황을 먼저 보고, 아무튼 이제 여기가 258이 되었다는 이야기죠. 넓이가. 그런데 P의 움직임이 1초에 2씩, Q는 1초에 3씩 움직여. 전체 넓이가 300이잖아. 그러면 문제에서의 조건은 오각형의 넓이를 문제의 조건으로 봤지만 우리 오각형 넓이 이거 다루는 거 편해요, 불편해요? 불편하죠. 누가 편합니까? 그렇죠. 삼각형을 따지는 게 더 편합니다. 삼각형을 따져보겠습니다. 삼각형으로 따져보자. 요 아래쪽. 요 삼각형의 넓이를 따져보자. 또 떼어볼까? 저 삼각형은 직각삼각형이고요. 가로의 길이가 3x, 세로는 15-2x. 이렇게 곱했더니 얘 넓이가 얼마야? 얼마야? 42가 되겠죠. 전체가 300이니까. 한번 해볼까? 2분의 1 곱하기 3x 곱하기 15-2x는 42. 아, 2분의 3 귀찮아. 3분의 2 좌우변에 곱하면 되겠죠. 그쵸? 15x 마이너스 2x 제곱은, 자, 여기다 곱하기 3분의 2를 할 거야. 얼마? 28. 이항해주고 정리하면 2x 제곱 마이너스 15x 더하기 28은 0. 인수분해 2x, x. 야, 요거 어떻게 나눠야 되나? 4하고 7. 여기가 4, 여기가 7이면 되겠다. 그러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8에 마이너스 7이니까 마이너스 15 맞아 떨어졌죠. x값이 두 개 나오네요. x는 2분의 7 또는 4 초야. 처음으로라고 했으니까 누가 더 빠르니? 4초가 더 크죠? 2분의 7이야. 이해됐을까? 안 됐을까? 선생님,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돼요? 이거 궁금할 수 있지 않아? 적어도 넓이가 어떻게 뭐 증가했다가 감소하는지는 파악해봐야 x값이 왜 두 개 나오는지를 알게 될 거 아니야. 어? 이해됐을까? 그냥 이렇게만 띡 구하면 헷갈린다고. 왜 두 개지? 둘 다 답이 되네. 그래서 문제에서 질문하는 게 뭐야? 처음으로 이 넓이가 될 때를 찾으라 그래서. 그럼 무슨 얘기일까? 똑같은 넓이가 한 번 더 나오던가 뭐 더 나오던가 이렇단 이야기잖아. 지금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잘 봐. 잘 봐야 돼. 어느 영역인지 잘 봐봐. 왜 이렇게 값이 두 개가 나오는지를 설명할 거야, 지금부터. 자, 지울게요. 여기 이제 그냥 푸시면 돼요. 잘 봐봐. 사실 이게 넓이의 식이야. 이게. 이해됐어? 이게 넓이의 식이라는 건 무엇이냐? y는 2분의 3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3 x의 제곱 더하기 2분의
45x. 그지? 그럼 이 이차함수가 어떻게 그려져? 요렇게 그려져. 그런데 넓이가 어떻게 돼? 넓이가 얼마일 때? 42가 될 때가 한 번, 두 번이 되는 거야. 그쵸? 그래서 얘가 42보다 작았다가, 근데 x가 0일 때 0이니까 뭐 이렇게 생기겠어요. 얘가 0, x축. 그럼 하나가 무조건 0이죠. 이해됐지? 이 흐름에서 저 삼각형의 넓이가 증가했다가 42가 됐다가 42보다 컸다가 다시 줄어들어. 그러면 오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될까? 처음에 시작했을 때. 삼각형이 늘어나다가 줄어들죠. 그럼 오각형의 넓이는 줄어들다가 다시 늘어나겠지. 이해됐을까? 그것도 괜찮아? 좋았습니다. 이건 저 구석에 있는 삼각형의 넓이인데 사실은 여기서 넓이의 식을 함수로 바라보면 여기서 이항하고 끝나면 안 되는 거죠. 예? 함수로서 해석하려면 이항하거나 개수로 나누거나 곱하는 건 안 되는 거고 현재 이 상태 그대로 이차함수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함수값이 42가 되는 선을 그리고 만나는 교점을 찾아보시면 두 개가 나오더라. 아, 지금 저런 움직임을 가지면 저 삼각형의 넓이는 처음에는 늘어나다가 최대값을 갖다가 다시 줄어드는구나. 이런 걸 알 수 있죠. 이해됐을까? 그래서 답이 두 개가 나오는 거야. 그러면 이제 저 삼각형의 넓이가 어떻게 될지 좀 느낌이 오는 거지. 이차함수 그래프의 형태를 따르는구나. 여기까지 해석해내면 다 한 거예요. 그것도 이해돼? 그러니까 이 해석까지 이해돼? 내가 구하고자 하는 값이 두 개가 나오는데 그게 대체 뭔 소리야? 왜 두 개지? 둘 중에 뭐가 답이지? 궁금할 수도 있잖아. 안 궁금할 수도 있지만. 이해됐어? 선생님이 지우개를 다시 두 개를 쓰기로 했어. 이도류. 이거만 썼더니 너무 너무 빨리 먼지가 묻어가지고 이도류. 이게 범랑 칠판 좀 까끌까끌 하거든. 그러니까 분필이 훨씬 일반 칠판보다 훨씬 더 잘 갈려. 쓰면 쓱 갈려. 그래서 엄청 선명하게 적히는 대신에 가루가 좀 많이 나와. 지울 때 좀 양이 많아. 17번 볼까? 봐야 돼? 한번 봐. 가장 큰 반원의 지름이 20이다. 색칠한 부분의 넓이가 24다. 가장 작은 반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라. 자, 이거는 도형의 좀 잘 표현만 하면 되는데요. 한번 봅시다. 요 길이가 얼마란 얘기야? 20이란 이야기야. 그런데 구하라는 건 가장 작은 반원의 반지름이야. 중간 사이즈, 중간 크기 그러면 반지름 뭐라고 할 수 있어? 그렇지. 10-x라고 할 수 있겠지. 이것까지 완벽히 이해됩니까? 어허, 그럼 끝났는데요. 어디가 24라고 했냐면
요렇게 넓이가 24야. 맞죠? 가봅시다. 100파이 곱하기 2분의 1 여기서 마이너스 2분의 1 x제곱파이 마이너스 2분의 1 10 x의 제곱파이 이거 해서 24파이 모든 항에 있는 불편한 녀석 그게 누굽니까? 2분의 1 파이 2분의 1 파이 2분의 1 파이 그쵸? 화면에 얼마 곱해요? 파이분의 2를 모든 변에 곱합니다. 레고 100 마이너스 x의 제곱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x의 제곱은 48입니다. 뭐 더해? 이제 여기서부터는 계산이야. 어? 100 마이너스 x의 제곱 마이너스 100 플러스 20x 마이너스 x의 제곱은 48. 2항 2x의 제곱 마이너스 10x 더하기 48은 0. x제곱 마이너스 5x 더하기 24는 0. 도로 x는 3 또는 8. 오, 이상한데? 그렇지? 여기가 20이어야 되는 거지? 이항하면. 그렇지. 이상하지? 4 또는 6. 이항을 잘못했쇼. 이게 무슨 말일까? x가 4 또는 6이라는 얘기가 무슨 말일까? 둘 중에 뭘까? 그러니까 요 두 녀석이 이 두 반원, 작은 반원 두 개의 반지름이 각각 하나는 4고 하나는 6이라는 거야. 한쪽이 4면 한쪽이 6이고 또 6이면 4일 거잖아. 그러니까 작은 반원의 반지름은 얼마? 4. 이해됐을까? 질문 더 있나요? 없나요? 마무리해도 돼요? 좋았습니다. 그러면 활용은 다 끝났네요. 그죠? 함수로 넘어갑니다. 오랜만이죠? 2차 함수. 오늘 2차 함수 한 판 할 겁니다. 개념 정리. 페이지 136쪽에다가 쓰기에는 너무 많을 수 있기 때문에 노트를 꺼내세요. 수학 노트를 꺼내라. 개념 노트 어차피 쓸 거니까 이번에 수학 노트 꺼내세요. 안 가져온 사람은 그냥 쌤이 이면지 빌려줄게요. 가져왔으면 노트 꺼내고. 그렇지. 아유 훌륭한 학생들. 오늘 2차 함수 한 판 딱 하고 복습하면 금방 또 떠오릅니다. 그래서 자 2차 함수 개념 전체적으로 복습하기 전에 브레이크 했다가 쉬었다가 대신 저녁들 먹었느냐? 저녁 먹었어? 그럼 아무것도 안 먹었어? 학교 급식 이후에? 방학이야 지금? 단기 방학? 뭔데? 오랜만에 아이고 2차 함수 전체 내용으로 정리를 할게요. 선생님이 2차 함수를 공부할 때 항상 이 순서로 하라 그랬는데 기억납니까? 기본형 그 다음 최고차항 계수 변형 그 다음이 뭐? 표준형 마지막이 아이 대답해 마지막이 뭐야? 마지막 뭐야? 일반형
기본형은 뭘 얘기하지? y는 x의 제곱. 언제나 그래프를 그려야 된다 그랬죠. x축, y축. 그래프 개형은 개형이라고 하는 게 대략 그린 그림이라고 했죠. 대략적인 그림. 간단한 특징 말해보자. 감소하다 증가하죠. x값이 변함에 따라서. 우리는 특별히 이 점을 뭐라고 한다? 이차 함수의 꼭지점이라고 한다. 그리고 기본적인 특징이 어떻게 됩니까? 좌우 대칭. 함수값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1일 때랑 마이너스 1, 2일 때랑 마이너스 2, 3일 때 마이너스 3. 어차피 제곱하면 같잖아요. 그죠? 이게 가장 기본적인 형태다. 계수 변형은 어떻게 생긴 겁니까? y는 ax의 제곱. 단 언제나 최고차항 계수는 살려야 2차식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개형을 좀 따져보면 a가 양수일 때는 아래로 볼록한다 이렇게 말하죠. a가 0보다 작으면 위로 볼록한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1일 때 마이너스 1일 때를 비교해보면 함수값이 마이너스가 되니까 모든 값이 x축에 대해서 대칭이 된 도형이 되는 거죠. 그 다음 a는 뭘 결정해요? a가 결정하는 건 뭐야? 쉽게 말하면 개수가 결정하는 건 이차 함수의 모양이야. 부호에 따라서 줄여서 아래로 볼록. a가 음수면 위로 볼록한다 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 a의 절대값이 커질수록 뭐가 달라지나요? 그거 뭐라고 해? 폭이죠. 폭이 뭐한다? 좁아진다. 그러면 작을수록 넓어진다라는 표현 굳이 안 써도 되겠죠. 자, 표준형. 표준형은 어떻게 되냐면 y는 x-p제곱 더하기 q. 그럼 평행이동한 거죠. 표준형은 평행이동해서 결국 위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식이야. 그러니 꼭지점의 위치가 0,0에서 p,q로 이동을 하고 a 값에 따라서 아래로 볼록하든지 위로 볼록하든지 이런 형태를 갖게 되는 거죠. 더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여기는 꼭지점의 좌표가 p, q가 됐을 때의 식과 그래프 개형입니다. 그럼 일반형은 뭔가요? 물론 a는 여전히 0이 아닙니다. a는 0이 아니다. 이거 항상 습관처럼 생각하고 쓰셔야 됩니다. 일반형은 y는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의 함수식을 분석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우리는 앞으로 어떤 함수를 배우던 이 함수 그래프가 어떤 모양을 갖게 되고 어떤 위치에 그리면 되는가, 이 두 가지 정보를 파악하면 그래프는 끝난다 그랬죠. 앞으로 배우게 될, 이 이후에 배우게 될 그 모든 함수 그래프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모양을 갖게 되고 어떤 위치에서 그리는가에 대한 이야기만 정확하게 파악하면 함수에 대한 해석은 거의 끝나요.
그런데 여전히 이차 함수의 모양은 누가 결정해요? A가 결정하죠. 그리고 우리가 표준형에서 특히 꼭지점의 x좌표인 누구? 어떤 값? P값. 꼭지점의 x좌표 우리는 특별히 뭐라고 불렀죠? 이 x는 P, 이거 뭐라고 불렀지? 뭐? 아, 이거 네. 축의 아, 방정식. 야, 귀에 때려 박지 않았냐? 축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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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방, 축방. 뭐야? 축의 방정식. 전혀 기억이 안 난다는 표정으로 나를 쳐다봤어요, 방금. 어이가 없네, 진짜. 우리 지난 겨울에 뭐 한 거야? 너무 빠르니, 지금? 괜찮아? 기억나? 기억나야지. 얼마 안 됐어. 이거 한 지 얼마 안 됐어. 야. 뭐야, 3-1 개념편 때 니네 그린 챌린지 어떻게 한 거야? 자, 봐봐. 어쨌든 우리가 일반형을 다루실 때는요, 머릿속에 이 생각을 해야 돼. 뭐와 뭐를 찾자? 모양과 위치. 이거는 2차 함수라서 생각하는 게 아니야. 모든 함수 그래프, 앞으로 배우게 돼. 모든 함수 그래프는 보자마자 모양과 위치, 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1차 함수도 마찬가지죠. y절편과 기울기. 그게 위치와 모양 아닙니까? 2차 함수에서 위치와 모양은 꼭지점과 최고차항 계수. 자, 그러면 어차피 모양은 최고차항의 계수인 A가 결정을 지어 놨어. 이제 그러면 뭐만 찾으면 돼? 위치는 뭔데? 누구의 위치? 누구의 위치요? 꼭지점의 위치요. 특별히 꼭지점의 x좌표를 뭐라고 불렀다고요? 축의 방정식이요. 이제 그 구하는 과정은 설명은 좀 스킵하겠습니다. 축방 불러봐. 아니, 꼭지점의 좌표를 그냥 불러봐봐. 그렇지. 마이너스 2a분의 b. 꼭지점의 x좌표 마이너스 2a분의 b. 아,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완전제곱식 만들 때 반제곱 한 거 아니야, 이게? 반제곱했을 때 그 반을 의미하는 거야. 근데 완전제곱식을 0으로 만들 거니까 마이너스가 붙는 거였지. 그리고 꼭지점의 y좌표 어떻게 생각하라 그랬죠? 대입이죠, 그냥. 이걸 식으로 정리하자면 할 수 있어요. 근데 되게 복잡하게 생겼어. 그리고 그렇게 복잡하게 외울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기 때문에 그냥 이 꼭지점의 x좌표를 대입한 값이 꼭지점의 y좌표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제일 간단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일반형에서 바로 이 값인 축의 방정식, 이걸 유도는 했었어, 지난번에. 니네가 다시 해봐, 그러면. 완전제곱식 만들어서 는형 만드는 여기 완전제곱식까지 묶어냈을 때 요 부분의 식만 만들어내시면 돼요. 우리가 완전제곱식 만들 때 반제곱 했잖아요. 그러니까 A로 묶어서 반인 거야. 이해되냐? 이해 안 되냐? 아니야? 해. 괜찮아. 금방 끝나.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게 완전제곱식으로 묶을 수 있는 거 다 묶고 상수항 빼라는 거지. 이 식을 그렇게 변형할 거지. 식을 변형해 볼게. A의 X의 제곱 플러스, 그럼 A분의 BX잖아. 그치? 근데 난 이 부분을 뭘로 만들고 싶다고? 완전제곱식으로 만들고 싶다고?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 반이 얼만데? 2A분의 B죠. 너의 제곱인 얼마? 4A제곱분의 B의 제곱을 주고, 그럼 밖에서는 마이너스 4A분의 B제곱 이렇게 되겠지. 원래 밖에 C가 있었고, 얘가 꼭지점의 Y좌표인데 너무 복잡하게 생겼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아예 생각지를 말라는 거야. 그냥 여기만 생각하면 돼, 여기만. 요 부분만. 그러면 이 완전제곱식이 어떻게 됩니까? A로 묶고 X 플러스
2a분의 b 전체의 제곱 더하기 블라블라라고 생각하라고. 됐어? 아니야? 괜찮아? 됐어? 진짜로? 이거 0 만드는 값이잖아요. 그러니까 a로 묶어서 반제곱할 때 얘가 나오잖아, 이미. 설명 여기까지만 하고. 그래서 결국 뭐만 외워라? 뭐만 외워라? 뭐의 방정식? 축의 방정식. 어떻게? 마이너스 2a분의 b만 정확하게 알아두자. 이차 함수 일반형은 사실은 축만 정확하게 딱 찾아낼 수 있으면 나머지는 되게 가볍게 그려져요. 정리 끝. 요거 노트 깔끔하게 2번. 아시겠죠? 중요한 건 사라진 기억을 되찾아오는 거다. 괜찮아? 안 사라졌어? 어때? 사라졌었어? 대답을 해봐. 문제를 봐야 기억이 나. 문제를 봐야 기억이 나. 이 수학을 그렇게 공부할 게 아니란 말이야. 개념을 먼저 똑바로 해야지 문제를 봐야 생각이 난다니.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뼈다구 같은 소리야. 정리하세요. 자, 이거 방금 선생님이 이렇게 하나로 정리해드린 요 개념 하나로 다 풀 수 있습니다.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정리 다 했어? 이번 개념 수기 진짜 중요해. 이번 너 공부 순서 거꾸로 하면 진짜 혼나. 문제 먼저 풀고 개념 쓴다던가. 구구단을 안 외웠는데 자꾸 두 자릿수 곱셈을 해. 나 돌아버려. 구구 곱셈 안 외웠는데 막 갑자기 혼자서 두 자릿수 곱셈하고 나눗셈하고 물어봤더니 구구 곱셈을 안 외웠네. 그럼 어떡해? 어떻게 해야 돼? 공부하는데 문제 푸는데 과제하는데 시간은 엄청 많이 걸리는데 답은 다 틀리겠죠. 뭐부터 해야 된다? 구구 곱셈부터 외워야 곱셈을 하든 나눗셈을 하든 안 틀린다. 개념부터 정확하게 정리해야 기본형을 풀든 개수 변형을 풀든 표준형을 풀든 안 틀린다. 시간도 더 빨리 끝난다. 근데 또 급한 마음에 옛날 깜냥 나 이거 겨울방학에 공부했는데요 선생님. 문제 먼저 확 풀고 개념 적당히 베껴 쓰고 딱 걸렸지 지난주에. 개념 대충 그냥 베껴 쓰듯이 따라 쓰고. 여러분들이 학년이 있기 때문에 집에서 가족 붙잡고 설명하기 강제로 안 시키잖아요. 해야 돼. 친구들 붙잡고라도 해야 돼. 수학 개념은 설명할 수 있을 때가 최고야. 그게 정확하게 이해했다고 볼 수 있는 거야. 그랬더니 노트에 써와 놓고는 물어보면 뭔 말인지를 모르겠대. 돌아버리지. 본질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설명할 수 있으면 안 써도 돼 사실은. 설명할 수 있으면 이거 개념 안 써도 됩니다. 근데 개념을 써야 설명할 때 정리가 돼요. 그리고 개념 숙제를 할 때는 설명한다라는 그 마인드셋을 하고 써야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2번 쓰라고 한 게 어떻게 쓰라는 거야? 한 번은 정리해 쓰고 한 번은 외워서 그냥 덮고 쓰라는 거 아니야. 이번엔 정말 중요해. 나 열받으면 백지 테스트 시킨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숨도 쉬지 말고 끝까지 다 써. 막 이렇게 시킬 거야. 아니, 그만큼 중요해. 이 한 판이. 내용은 많지 않잖아. 핵심은 다 들었어. 문제 보자. 그래서 기본 문제, 오늘 필수예제 기본 문제는 좀 최대한 좀 같이 많이 풀고요. 뒤에 필수예제 이제 홀짝 풀이는 다음 주에 또 하겠습니다. 자, 페이지 부릅니다. 137쪽입니다. 2차 함수인 것을 골라라. 골라봐. 니네 이거 숙제야. 자, 2번입니다. 너가 y가 x에 관한 2차 함수가 되도록 2차 함수의 정의가 뭐지? 그냥 위에다 써놓을까?
오늘 하루 종일 y는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렇게 쓰면 틀려요. 괄호 누가 0이 아니야? 최고차항이 0이 아니어야 돼.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이 구조가 돼야 됩니다. y가 x에 관한 식이 돼야 된다 라고 하면은 식을 정리했더니 이 y는 a제곱 마이너스 4 x의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쓸데없는 값이 하나 나왔죠. a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6 y제곱. 여러분들이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 아닙니다. 내가 지금 이 틀에 맞춰서 쓴 것 뿐이야. 알겠어? 그런데 어차피 y제곱항은 어때야 돼? 얘는 뭐 해야 돼? 0이어야 하고, 그치? 그 다음에 2차항의 개수는 어때야 돼? 사라지면 안 되는 거지. 이 조건만 맞추면 돼요. 사실은. 구조를 맞춰보면. 저 우변에 있는 2는 굳이 미리 안 나눠도 되겠죠? 이해됐어, 그것도? 그럼 가보자. a제곱 마이너스 4는 0이면 안 돼. 고로 a는 아니야. 뭐가 아니야? 뿔마 2가 아니야. 근데 누가 0이어야 돼? a제곱 더하기 a 마이너스 6이 0이어야 돼. 이게 0이어야 돼, 이게. a 플러스 3, a 마이너스 2는요. 고로 a는 마이너스 3 또는 a는 2여야 되는 거죠. 그쵸? 근데 뭐래? 뭐라고 했어? 2나 마이너스 2면 안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얘는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가능한 a 값은 몇 개? 가능한 a 값은 마이너스 3 하나다. 되겠느냐? 선생님이랑 같이 안 푼 문제는 풀어오세요. 풀어보세요. 오늘 어디까지 선생님이 좀 같이 해볼까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함수는 오늘 필수 예제 과제를 좀 많이 내주고 앞에가 2차 방정식 활용이잖아. 거긴 조금 여러분들이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까. 근데 함수가 이제 여기 앞부분, 개념 부분 또 쉬워요. 그래서 여기는 하나 정도만 더 확인 학습으로 들어가고 나머지는 필수 예제 과제 하면 되겠다. 3번 안 해도 되겠습니다. 3번 형태는 뭔데요? x에다 a를 대입했더니 그 값이 4다 이런 뜻이죠. 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물 다 먹었네. 네, 습관 좀 들여놓읍시다. 우리가 요렇게 쓴 걸 좌표로 또 어떻게 표현해? a, 4. 요건 좀 써놓으세요. a, 4 대입하세요. 이런 뜻이야. 되겠어? 뭐 더 계산 안 해도 되겠죠? 계산은 안 해도 되겠다. 그래. 이것도 지워도 되겠다. 넘어갑니다. 4번. 4번 푸는데 5초. 위로 볼록한 것 중에 가장 넓은 거 뭐하고 뭐만 보면 돼? 위로 볼록이니까 135번이죠. 근데 넓어야 된대요. 절대값이 큽니까 작습니까? 작아야죠. 작아요. 넓죠. 답은 3번 이렇게 찾으시면 돼요. 뭐 안 해도 되겠습니다. 5번입니다. 2차 함수의 그래프는 5분의 1보다 폭이 좁아. 마이너스 3보다 폭이 넓어. 음수 a의 값은 음수죠, 음수. 응? 그러니까 이 녀석의 폭을 얘기할 땐 절대값으로 보잖아요. 그러니까 a의 절대값이 어떻단 얘기야? 뭐? 5분의 1보다 크고
3보다 작다 이렇게 쓰는 거야. 다 절대값으로만 보면. 마이너스 3도 절대값만 봐야지 포기되는 거니까. 근데 a가 음수라 그랬죠. a가 음수이므로 이렇게 떨어져야 된다. 이거 종종 순서 바꿔 쓰는 친구들이 있어. 상식적으로 생각해, 상식적으로. 절대값이 뭐지? 절대값이 뭐지? 0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마이너스 5분의 1보다 크고 마이너스 3보다 작다. 그럼 요 사이에 있는 값인 거죠? 이거 이해됐니? 근데 이걸 반대로, 즉 여기서 a가 음수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그대로 마이너스만 붙이는 이상한 애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아닌데 꼭 그런 친구들이 나오더라. 이번 과제 때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호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객관식이니까 이제 이런 예가 없어가지고 여러분한테 뭐 보여줄 수가 없네. 6번 봅니다. 안 봅니다.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7번 봅니다. 다음 그래프에 대한 설명입니다. 옳지 않은 건 F 고르기입니다. F 고르기. F. false 고르기. true, false만 하면 됩니다.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 거짓말 탐지기. 원점을 꼭지점으로 합니다. 폭은 1보다 좁죠? 끝났네. 맞아봅니다. Y축 대칭. Y축 대칭 맞지? Y축 대칭이 맞고. 아래로 볼록하고. 음수일 때는 감소 구간이다. 맞죠? 뭐 안 해도 되겠습니다. 너무 쉬운 거 아니야, 이거? 자, 보면 모두 개수 변형 형태지요. 평행이동은 안 했고 꼭지점을 원점으로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최고차항 계수인 x제곱의 개수만 서로 다른 형태니 그냥 읽으면 보겠습니다. 꼭지점 모두 0,0으로 동일합니다. 옳지 않은 것 F 고르기죠. 추계방정식 모두 동일합니다. 추계방정식 동일하다는 얘기는 꼭지점이 동일하기 때문인 거죠. 양수일 때는 x가 0보다 클 때 감소하는 거. 이게 무슨 말이야? 자, 봐봐. y축의 식을 써보세요. 그러면 x는 0이죠. 그러면 x가 0보다 큰 구간에서 어떤 상태? 감소하는 거. x가 양수일 때 감소하고 있는 거. 이거 찾으라는 거야. 이해됐을까? 이 상태인 걸 찾는 거지. 그러니까 최고차항 계수 음수 양수. 음수인 거 몇 개? 4개. 근데 3개라고 되어 있으니까 틀렸죠. 기억과 비읍을 보라고 했는데 최고차항 계수가 절대값 갖고 부호 반대니까 x축 대칭입니다. 안 해도 되겠네요. (9번입니다) x축에 대해 서로 대칭인 그래프 뭡니까? y는 마이너스 2x제곱이죠. 이해됐을까? 아닐까? 원래 함수 그래프 그려봐. 그럼 이렇게 생겼지. 맞아? 그런데 뭘 그리라 그랬어? 그게 아니고 x축에 대해서 대칭인 녀석의 함수를 따지래. 그럼 어떻게 돼? y는 마이너스 2x제곱. 이거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x축의 대칭인 그래프. 너 가. 어디를 지나? a, 4a를 지나. 그러면 4a는 마이너스 2a제곱. 그죠? 그러면 a제곱 마이너스 2a는 0이니까 a는 0 또는 2죠. 플러스잖아. 0 또는 마이너스인데 0 아니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이겠죠.
뭐야, 나 이거 너무 다 푸는 거야? 10번 문제 봅니다. 2차 함수 그래프 4개가 있는데 식을 4개 다 줬어요. 근데 최고차 함계수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분의 1, 4분의 1, 2. 그럼 기억은 이것 중에 누구니? 아래로 볼록하면서 넓은 녀석이죠. 그러니까 기억 함수 그래프는 4개 중에 기억은 y는 4분의 1 x제곱이야. 너가 어디를 지나? 마이너스 5, a를 지나. 뭐야? 4분의 25죠? 이해됐을까? 오랜만에 봤는데 너무 막 소름 끼치기 어렵죠? 혼나 그냥. 자, 봅니다. 이차함수 식을 구하래요. 어떻게 구하면 될까? 꼭지점이 원점인 이차함수 식이니까 y는 ax의 제곱 그리고 얘가 6, 마이너스 10이 지난다. a값 구하세요. 뭔 마이너스 3분의 1이죠. 4번 대입하시면 됩니다. 12번 아래 조건을 만족하는 포물선을 그래프로 하는 이참수식. 그러니까 이 설명에 맞는 이참수 식 구하세요. 원점, 꼭지점, 포물선, 양수일 때 증가. 폭이 넓어? 그러면 지금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죠. 그치? 이렇게 생겼는데 폭은 절대값 1짜리보다 넓대. 그럼 절대값은 어때? 최고차항의 절대값. 이게 y는 ax의 제곱인데 절대값 a는 1보다 작고 근데 a는 0보다 크죠? a는 양수고 결론은 어떻게 돼? 최고차항의 개수가 0보다 큰 양수이면서 1보다 작아야 되겠다. 뭐 이렇게 생긴 거 고르라는 거예요. 읽을 수 있겠습니까? 너무 어렵나요? 소름 끼쳐? 머리가 깨질 것 같아? 아니지요. 13번 봅니다. 두 이차 함수 그래프가 만나는 점이 A, B, C가 그냥 그림을 보세요. A, B 3이고 B, C는 A 더하기 1이다. A 값을 구하라. 이제 이렇게 이 정도 확대해도 상황이 다 보입니다. 요까지 한번 일단 해보죠. A, B의 길이가 3이고 B, C의 길이는 A 더하기 1이래. 잠깐 봐봐. 뭐 다른 조건이 없네요. 이게 다네요. A 값을 구하세요. 그러면 확대하자. 확대하자. 자, 알 수 있는 거 써. 여기가 3. 여기가 A 더하기 1이야. 우리는 찾아봐야 될 게 A, B, C 세 점이잖아요. 이 중에 정의 내릴 수 있는 값이 있습니까? 아이씨. 진짜? 못 찾겠다? 그렇지. 아니, 일단은 정확하게 아는 값은 여기가 3이라는 거잖아. 그러면 이제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가 3 아니야, 3. 이거 3이라고 3. 그러니까 추적은 B부터 할 수 있다. B좌표 뭐라고 할 수 있어? 3, 9A. 그러면 C의 좌표는 이렇게 됩니다.
3보다 a 플러스 1 갔으니까 어떻게 돼? a 플러스 4, 컴마. 근데 높이가 누구랑 같아? 9a랑 같은 거지. 아하. 이해됐을까? 그러니까 이 문제의 시작이 B라는 걸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나머지는 순서대로 B 다음에 C 정의 내리면 되겠습니다. 근데 C가 어디 있어? 얘가 어디 위에 있어? Y는 2분의 1 X제곱 위에 있죠? 대입해 봅니다. 9A는 2분의 1 A 더하기 4의 제곱. 전개하고 곱하고 넘기고 하면은 A제곱 더하기 8A 더하기 16은 18A. 이항 A제곱 마이너스 10A 더하기 16은요. 얘를 만족하는 A값 얼마랑 얼마입니까? A는 2 또는 8입니다. 이해됐을까? 그래서 이 문제에서 시작을 B에서 해야 된다는 걸 찾아냈어야 돼요. 이게 핵심이야. 근데 이거 어떻게 찾아? 개념이야? 이걸 찾는 게 개념일까? 아니지.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는 길이 이걸 이용해서 B를 먼저 써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내야 되는 거지. 이해됐을까? 이제 저런 게 이제 시작하는 문제를 어디서 시작하지를 좀 찾기 어려울 때 이런 문제가 좀 힘들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미정값, 우리가 구해야 될 값이 아닌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는 이런 값에 집중하셔야 돼요. 언제나. 됐어? 잠깐만. 그냥 보자. 14. 내가 다 봐야 되겠다, 그냥. PQ 대 QR이 2 대 1입니다. A 값을 구하세요. 에헤이. (2분의 1이죠) 설명할 게 없는데. 2분의 1인데. 보자. 지금 이 상태에서 물어보고 있는 거는 A의 값인데 주고 있는 조건이 PQ 대 QR이 그 길이가 2 대 1이라는 거야. L이 어느 위치에 있든 간에 저 비율은 사실 똑같습니다. 뭐 마저 써볼게요. 봐봐. 좀 확대를 해서 여기다가 뭐 특정값 하나만 그냥 적으면 돼. X는 K다? 뭐 이렇게 놓게. 그럼 P 좌표는 어떻게 돼? P의 좌표는 X는 K지. 어? 여기 K 대입해봐. K 제곱이고 R은요? K, AK 제곱이지. 근데 A가 음수잖아? 이해됐을까? 그럼 K 제곱 대 뭐 절대값 써볼까요? 절대값 AK 제곱 이게 2 대 1이야. 절대값까지 안 써도 돼. 그러면 2의 절대값 AK 제곱은 절대값 K 제곱이야. 이제 절대값 풀어낼 건데 A 음수인 거 확인했죠? 절대값은 왜 쓰는 걸까요? 선분의 길이잖아.
선분의 길이는 양수여야지. 근데 A가 지금 음수잖아. 선분의 길이로 따져야 되는 거니까 높이의 절대값으로 봐야지. 됐을까? 자, A가 음수니까 이쪽은 마이너스 2A로 풀립니다. 이쪽은 그냥 양수니까 K제곱 나오면 되고 K제곱 나누니까 A 값은 처음부터 마이너스 2분의 1이었어. 별로 어렵진 않아요. 그러니까 식으로 풀려니까 더 복잡한 거야. 그러니까 결국 함수값의 이 높이는 곱해져 있는 개수의 비를 그대로 따라가겠죠. 그러니까 최고차항 개수가 2가 되면은 1에서 2가 되면 2배, 3이 되면 3배. 높이가 그렇게 바뀔 거잖아요. (15번) y는 x제곱 그래프 위에 두 점이 있다. ABC 넓이가 260이다. CD는 10이야. 뭔 말이야 이게? B의 x의 좌표는 P야. P의 값을 구하래. 어디까지 확대할까? 요만큼. 자, 확대할 건 확대해 놓고 이 얘기를 해보자. 따로 글로 줬던 조건 밑에다 조금 더 보태 써보겠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CD의 길이를 알려줬어. 10이라고. 그 다음에 사각형 ABCD 넓이가 260이야. 그랬을 때 B의 x좌표를 P라고 했죠. 이 식이 어떻게 됐는데? y는 x제곱이네요. 끝났습니다. 자, 보자. 지금 C의 좌표는 P, 0, B의 좌표는 P, P의 제곱. 여기까지. 오케이? 그 다음, 이제 이쪽 A 좌표나 D의 좌표를 표현을 해야겠는데, 알려주고 있는 조건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0이래요. 뭐라고 할 수 있을까? 좀 어려우면 지금 선생님처럼 하십시오. 봐봐. D의 X의 좌표를 Q라고 해봐. 선분의 길이. 수직선이죠. X축 위니까 수직선만 생각하면 되잖아. 수직선 위에서 두 점 사이의 거리, 즉 선분의 길이 어떻게 구해요? 수직선에서 두 점 사이의 거리는 큰 것이 작은 거 빼다. 그렇지. 누가 커? P가 커. P-Q는 얼마? 10이므로 Q는 뭐라고 할 수 있다? 10, P-10이구나. P-10이다. 됐죠? 고로 A점의 좌표가 어떻게 되느냐? P-10, P-10의 전체 제곱이다. 됐나요? 그럼 이제 그대로 사다리꼴의 넓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자. P제곱 더하기 P-10의 제곱. 이게 윗변 아랫변 두 밑변의 합이지요. 곱하기 높이 10 곱하기 사다리꼴이니까 2분의 1 이렇게 한 게 260이래. 이제 계산만 하시면 됩니다. 이제 요거 정리해서 5로 나눠주면 이쪽은 괄호 풀고 2p제곱 마이너스 20p 더하기 100은 5로 나누니까 52가 되더라. 끝났네요. 2로 나누고 정리합시다. p제곱 마이너스 10p 더하기 48은 0.
2 아니잖아. 24잖아, 24. 2로 나눴는데, 왜 24죠? 요렇게. 고로 P값은 4 또는 6이잖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잘 봐봐. 짧은 쪽이 4면, 긴 쪽은 6이란 얘기야. 뒤집어서 이쪽이 4면 이쪽이 6이고. 그래서 P의 값이 0보다 크고 5보다 작다라고 준 이유는 P가 될 수 있는 값이 두 개인 건 한쪽이 4고 한쪽이 6이란 뜻이거든. 그래서 6 말고 4를 선택하게끔 조건을 줬을 뿐인 거야. 그러니 이 P의 범위, 조건상 이 P의 범위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 짧은 쪽 구하세요라는 뜻인 거야. 되겠느냐? Let's get it. 나 너무 다 풀어줬어. 자, 정사각형이다 넓이 구하라. 에이, 뭐 어렵지 않네요. 이거 끝내고 쉽시다. 자, 정사각형인데 넓이 구하는 거지. 어? 그럼 바로 풀게요. 뭐 하나만 정의 내리면 됩니다. 여기 하나? 여기가 a, a 제곱. 여기가 a, 마이너스 3분의 1a 제곱. 끝났어요. 끝났습니다. 이게 지금 정사각형이라고 했잖아. 이게 정사각형이란 말이지. 가로 길이 얼마야? 가로의 길이 얼마? 2a죠. a가 두 개. 너무 어려워? 선분의 길이로 봐야 되니까 양수 a를 기준으로. a는 양수다. 이게 정사각형이 나는데 가로의 길이 이거 2배. 좀 어렵냐? 아니야? 어때? 내가 너무 여러분들을 높은 수준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까지 길이가 a면 그러니까 정사각형 전체 이 길이는 2a인데 괜찮을까? 세로의 길이는 어떻게 되니? 세로의 길이는 큰 값에서 작은 값을 빼주면 끝나죠. 같은 수직선 위에 있잖아. 여기서 여기 빼는 거야. 에? 둘이 같은 거지. 3분의 4a 제곱은 2a야. 좌우변에 4분의 3 곱하면 a 제곱은 아닌가? 3만 곱할까? 그냥 3만 곱해서 이항해도 돼요. a는 2분의 3이죠. 이해됐어? 아니야?
좀 어려워. 여기 좌우변에 3을 곱해서 2항했어요. 계산. 인수분해. 2로 나누고 인수분해. 그러니까 요 한 변의 A는 2분의 3이잖아요. 됐어? 근데 한 변의 길이가 얼마야, 정사각형에? 2A잖아. 그지? 얼마? 3이다. 넓이 얼마? 9. 되겠시야? 너무 어려워? 목표가 뭐야? 난 게임이 나쁜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 어? 아, RPG 같은 거야? 롤플레잉? 캐릭터 성장은 아니야? 전략? 시뮬레이션? 과금을 하는 거야? 그래? 유료는 아니야? 야, 선생님도 다 게임하는 세대야. 니네 뭐 하는지 궁금해. 근데 선생님 딸은 게임을 깔고 싶으면 부모 허락을 받아야 되거든? 그 어린이용, 뭐라 그래야 되지? 보호자가 있어야 되는 아이디야. 가끔 보면, 분명히 내가 안 풀어줬거든? 게임을 깔고 싶으면, 야, 어깨. 게임을 깔고 싶으면 나한테 이렇게 와, 구글, 이거 뭐지? 설치를 허용하시겠습니까? 이게 오거든? 분명히 나한테 그 이메일이 안 왔는데 깔려 있어. 내 비밀번호 아는 것 같아. 아니면 엄마가 깔아줬다. 한번 봅시다. 그냥 한번 홀짝으로 풀어와 볼래? 자, 과제 정리할게. 써볼게, 과제. 과제는 지금 여러분들 기준으로 3.1.1 오늘 한 거 있지? 여기까지, 순서 바꿨었네. 여기까지 1, 2차. 2차는 선택이야. 2차까지 풀어오든지 와서 2차 풀든지. 2번 개념이 먼저 해야 되는데 개념 숙제 2차 함수 다 아까 한 판 쓴 거 있죠? 이거 몇 번? 2번은 해야 돼 제대로. 자, 세 번째 이제 다음 주 화요일이야. 다음 주는 3.1.2에서 3.1.3 홀수 필수 예제 홀수 홀짝 어때? 근데 선생님이 지금 홀수번 좀 검토해서 미리 같이 풀어봐야 될 난이도는 선생님이 같이 풀게요. 오케이? 홀짝. 자, 5번 봅니다. 2차 함수가 모든 사분면을 지나기 위한 조건은 어떻게 되는가? y는 ax 요거죠. 그래프가 모든 사분면. 모든 사분면을 지나게 그리는데 이 2차 함수의 특징이 뭐지? 꼭지점이 y축 위에 있죠. 그러니까 y 절편만 바뀐 거 아니야. 그럼 아래로 볼록하려면 이렇게 파고들어야 되고 위로 볼록하려면 약간 이렇게 그려져야 되지. 이래야 4개의 사분면을 다 지나죠. 그러면 이 노란색 아래로 볼록한 건 어떻게 돼? A가 양수고 B는 음수여야 되죠. 위로 볼록한 경우에는 즉 A가 음수면 여기 Y절편이 양수로 올라가야 이렇게 4개 사분면 다 지나죠. 이건데 이걸 한마디로 써봐라 이런 얘기야. 무슨 말일까?
자, 이걸 한마디로 써봐라. A의 B의 부호가 다르다. 어떻게 표현해? 자, 이 상황을 한마디로 해보세요. 그럼 A, B의 뭐가? 부호 다르다. 이 조건을 틀어서 쓰면 곱해서 음수입니다. 기본 조건입니다. 부호가 다르면 곱해서 음수다. 우리는 부등식에서 이렇게 조건을 제시하죠. 이해됐어? 4개의 사분면을 다진하려면 아래로 블록할 때는 아래, 위로 블록할 때는 더 위로 올라가야 이렇게 4개의 사분면을 다진하게 됩니다. 5번이었어요. 됐죠? 아니야? 그 다음에 7번 안 해도 될 것 같고 9번 좀 AP를 구하래요. 자, 이건 이제 습관 때문에 그렇습니다. Y는 A의 X-P의 제곱이죠. 그쵸? 네, 습관 때문에 다룬다는 얘기는 뭐냐면 여기를 뭐라고 써? 1,0이라고 쓰고 꼭지점. 여기는 어떻게 써? 0,3이라고 써야지. 그치? 꼭지점을 나타내는 값을 알기 때문에 얘의 꼭지점이 어떻게 돼? P,0이죠. P가 1이네요. 그래서 Y는 A의 X-1의 제곱인데 얘가 어디를 지나? 0,3을 지나. 이렇게 대입하시면 되겠다. 더 안 해도 되겠죠. A는 3입니다. 오케이? 절대 문제 먼저 풀지 마. 개념 먼저 정리해야 돼요. 언제나. 11번 안 해도 될 것 같고 13번 AP 부호 아는데 그래프를 그리래요. 뭐야? 기울기 양수 Y절편 양수 끝. 그런데 이 이차함수 그래프는 모양이 A고 꼭지점 좌표가 어딥니까? P,0이죠. 그러니까 양수 P,0을 꼭지점으로 하고 아래로 볼록이니까 이렇게 그릴 수 있겠네요. 이렇게 생긴 거 찾으래요. 끝. 부호만 보고 개형 찾으시면 되겠다. 너무 기본적인 걸 내가 풀어버렸네요. 이 난이도가 왜 난 상인지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나머지 한번 풀어보시고요. 두 번째 필수 예제도 한번 가보죠. 160쪽. 어려워서는 아니고 습관 때문에 그렇습니다. 1번.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Y축 방향으로 1만큼. 꼭지점 좌표 어떻게 써? 여기를 밑줄 해야 돼. X축 방향 마이너스 3만큼. Y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하고 그 밑에다 꼭지점이 마이너스 3,1이다.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모양이 같기 때문에 마이너스 x 플러스 3의 제곱 플러스 1 이차함수식을 쓸 수 있겠죠. 여기까지 오케이? 하고 나서 대입하면 되는 거니까 대입해서 계산하는 건 여러분들이 해오시면 되겠습니다. 습관 때문에 그래요. 꼭지점 좌표 쓰는 거. 개념 꼭 먼저 해야겠죠? 3번 뭡니다.
다음이 모든 사분면을 지날 때 A 값이 될 수 있는 거. 자, 그러면 얘가 모든 사분면을 지나는데 꼭지점 좌표가 어떻게 됩니까? 1,2가 되죠. 일단 아래로 볼록하면 3, 4분면, 4, 4분면은 건너가 가버린 거지. 그치? 근데 위로 볼록하면 어디가 걸리는, 지금 이렇게 걸려야 되는 거잖아. 그치? 근데 만약에 얘가 안 지날 수 있다라고 하면 어디를 안 지날 수 있어요? 1, 4분면 무조건 지나죠. 4, 4분면 무조건 지나고 3, 4분면도 언젠가는 무조건 지납니다. 계속 감소할 거니까. 어디가 문제야? 그러니까 어디가 걸리느냐 안 걸리느냐야. 2, 4분면이 되냐 안 되느냐가 핵심인 거야. 1, 3, 4분면은 무조건 지납니다. 이렇게 생겼을 때. 개형 이해돼? 그러니까 내 말은 이 이차함수 그래프가 만약에 이렇게 뾰족해져 버리면 위로 볼록하면서 폭이 좁아버리면 2, 4분면 안 지난다고. 그러니까 누구야? Y, 그렇지. F0. F0의 값. Y절편 뭐라고요? F0. A 더하기 2가 0보다 커야만 하는 거지. 고로 A는 마이너스 2보다 크고, 근데 어때야 돼? 0보다 작아야 되는 거지. 이해됐어? 그러니까 일단 위로 볼록해야 되니까 A는 0보다 작은데 마이너스 2보다는 커야 된다고. 이해됐어? 답은 마이너스 1이다. 하다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또 오랜만에 보고 하면 오랜만에 어색할 수 있으니까 차분히 풀어오시고 어려운 거는 별표해서 오세요. 그래도 처음 하는 거 아니고 복습 과정인데 좀 노력해서 복습해서 오시 바랍니다. 가자.